알아두면 100% 도움이 될 법률 정보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스튜디오 1005 사회정의구현 기획 코너 우리 동네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가를 앞두고 있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네, 심장이 콩닥콩닥. 네네. 또 여름이 덥지만 휴가가 있어서 이렇게 또 좋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 자, 우리 동네 변호사 매달 마지막 주는 요점만 쏙쏙 정리해서 여러 사연을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조언을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5001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우리 6015번님이 주셨는데요. 가족들과 펜션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사진과 실제 모습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용하긴 했지만 큰 돈을 썼던지라 화가 납니다. 환불을 요구할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이런 거는 반드시 좀 이제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리뷰를 달아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가족들하고 저도 이런 경험을 좀 있는데, 네. 데려다리고 갔는데, 좋은데야, 이렇게 데려갔는데, 네. 이게 뭐야? 이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정말 네. 황당하고, 화나다가, 저 어떡하지? 오션뷰야 막 네. 했는데 네. 바다 어디 보여? 조금 보이네? 그리고 대형 원수풀이 때 애들하고 내가 데리고 놀게 했더니 아빠 들어가도 꽉 차겠네. 아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허위 광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제공된 서비스와 광고가 너무 다르다. 이러면 이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펜션 실제 모습이 홈페이지하고 너무 다르게 포샵이 돼 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문제 제기를 이미 그곳에 갔을 때 한번 하셔야 되고요. 네네. 예, 그 후에 이제 환불을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환불됐다는 얘기를 좀 못 들어봐서 네. 얘기했는데도 주인이 환불을 거부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럴 때는 이제 결국은 이제 국가적인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곳이 이제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자, 지자체의 소비자 보호센터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제 네. 그러면 그냥 지급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방식은 아니고요. 네. 중재나 이제 조정을 중간에서 해줍니다. 네네. 자, 결국 이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소액 재판이나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요. 네. 자, 여기까지 간다. 상당히 스트레스 받으실 거라서 좀 생각 안 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소액 사건 심판으로 청구를 했을 때 이제 증거를 잘 모아두시면 네. 그 상태에서 상대방이 다투지 않고 인정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리뷰를 올리실 때 사용하셨던 그 사진 잘 보관하셔서 야, 실물이 이건데 사진이 봐라 이거.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홈페이지 게시 사진과 네. 현장 사진 네. 또 그리고 내가 그거를 계약했었던 여러 가지 SNS로 봤던 메일로 봤던 여러 가지 계약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이런 것들을 잘 확보해 두셔야 되고요. 네. 자, 결국 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하지 않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문제고요. 이게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장하시면 그것도 또 안 된다는 거. 그럼요. 후기 남기시는 거, 리뷰 남기시는 거 좋고요. SNS에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남겨서 공유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게 정확한 정보 전달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군요. 지금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께도 알아두시면 이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948번님이 주셨는데요. 자동차 수리를 맡겼는데 사전에 말도 없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손봤다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많이 나왔습니다. 진짜 정비가 필요한 건지 맞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거 수리비 환불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요? 이미 고쳤는데요? 네, 고쳤어도 이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많죠. 차라는 게 사실 맞아요. 고치려고 하면요. 네네. 자, 그러니까 사전에 고객 동의를 반드시 거치고 추가 정비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소비자보호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위반 소지가 있는 행동이 될 수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나는 그거 불편해도 그냥 쓸 거예요. 음. 에어컨 필터 교체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 엔진 오일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뭐 다 교체한 거죠. 네. 그래서 100만 원 나왔습니다. 어이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자, 그런 고객은 교체 관련돼서 꼭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걸 나한테 왜 미리 음. 설명하시고 그럼요. 동의를 좀 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수리비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제일 먼저 정비소에는 공식적으로 환불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제 네. 그 수리하신 기사님하고 막 싸우지 마시고 네네. 사장님하고 싸우시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또 관련 내용들 자체를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나시면 이게 자료가 안 남거든요. 네. 서면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좋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그 비용 결제하라고 하면서 문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동의하지 않은 수리 내역과 환불을 요구하는 이유를 적어서 그 요청서로 이제 주시면 좋고, 네. 자, 이제 환불을 이제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형 업체들의 프랜차이즈로 돼 있는 데들은 비교적 그래도 좀 통제가 프랜차이즈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본부에서 관리가 있으니까 좀 네.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센터나 또 소비자원에 민원 제기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이게 이제 합의나 조정이 안 되면 결국은 재판 가게 된다. 근데 그런 경우가 됐을 때는 아까 같은 환불 요청을 할 단계에서 추가 수리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에 대한 게 명백하게 증거로 남아야 되니까 네.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증거가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대화 내용이나 또 내역서, 서류 네.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일단 피곤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수리하기 전에 우리가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거 챙겨야 돼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어제 있었던 일, 방금 있었던 일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나이 들어보니까 좀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몇 가지만 챙겨놓으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찾아보고 대응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우선 수리 맡기기 전에 구체적인 수리 내역과 예상 비용을 서면으로 받아놓으시거나 문자로도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시면 수리 받기 좋고요. 전에. 네, 해주시면 좋고요. 또 처음에 통화하시는 내용들 있잖아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서로 대화할 때 그 내용을 가볍게 녹음을 해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수리 전하고 수리 후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 놓으시면 좋은데 사실 뭐 저는 이거 기록해도 네.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찍어는 놓으시면 네. 나중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녹음, 정비원과의 대화를 녹음해 두시면 아주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 대비해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2300번님의 사연인데요. 회사에서 퇴직하고 2개월이 지나는데 마지막 달 월급과 퇴직금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지급에 관한 이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예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주셨어요.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자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서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은 회사는 퇴직 후에 14일 이내 2주죠. 2주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전부 지급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유예하려면 네.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자가 연 20%인데 최근에 오. 임금 체불, 퇴직금 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인 2조 원을 돌파할 거다. 어머나.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네. 굉장히 중요한 규정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이 많군요. 네네. 자, 그리고 이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 못 받으셨거든요. 이거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제 회사 사장님하고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잘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도 주지 않고 못 주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용 증명 보내시고 또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는 절차 밟으실 수 있습니다. 자,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통해서 진정서 제출하셔도 되는데 자, 진정서 내용에 꼭 쓰셔야 될 게 그냥 진정한다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되고 미지급 임금 금액이 얼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 지연된 기간이 얼마나 된다, 이자도 난 청구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직접 기재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접수를 하면 이제 노동청에서 사업장에 조사를 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게 되면 회사에 해당돼서 지급해라, 임금 밀린 거 지급해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그리고 퇴직금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혹시 뭐 이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회사가 폐업을 해서 없어졌어요. 네네네. 만약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거 이제 잘 들어놓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진짜 많이 발생하고 네네. 있거든요.
회사가 폐업하거나 이제 도산했다라고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폐업 도산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법정 관리, 뭐 법인회생 들어갔다 이런 경우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이 대지급금 제도, 과거에 이제 최단금이라고 했는데 네. 이게 대지급금 그럼 뭘 대신 준다는 건지 좀 헷갈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새도 최단금 많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식 명칭은 체불임금 등의 대지급금 이렇게 이제 표현이라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회사가 무너졌거나 또는 폐업했거나 회생 절차나 법정 관리에 들어갔을 때 국가가 임금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돈을 이제 회사에 구상하는 거죠. 네네. 구상해서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금액 전부를 무조건 다 준다. 퇴직금, 임금 다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임금은 최대 3개월까지, 퇴직금은 3년분. 그러니까 합쳐보면 한 6개월치 정도 급여가 됩니다. 네네. 이게 지급이 되는 거고 이 한도 내에서 이제 미지급된 금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거 이제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시면 되고.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임금퇴직금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당연히 정당한 권리니까 네. 적극적으로 더 중요한 건 신속하게 대응하셔서 꼭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청취자분들의 상담 내용 살펴주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네. 자, 지금까지 우리 동네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